안녕하세요. 오늘은 꿀벌과 미생물, 꿀벌하고 미생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으죠. 그죠? 근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생물하고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꿀벌의 먹이가 꿀이잖아. 그죠? 근데 꿀에 미생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미생물에는 특히 우리 유산균이 많이 저기 있는데 꿀벌의 위에는 유산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꿀이 유산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산균에 대해서 다른 저기도 미생물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만은 특히 유산균이 많이 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꿀에는. 그래서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 영양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영양학을 조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는 내는 정도의 저기는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산균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어떤 유산균이 있나, 유산균의 종류는 뭐 어떤 건가,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유산균 저기에는 동물성 유산균하고 식물성 유산균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효능의 차이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꿀벌한테는 동물성 유산균도 필요하고 식물성 유산균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유산균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면역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높으면 뭐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각종 질병도 예방을 잘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면역력이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면역력은 식생활하고 아주 소화기관 이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장이 튼튼하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 그죠? 예. 그래서 튼튼한 장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소화기관에 유산균이라는 게 우리 몸에 유익균, 세균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작용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산균은 동물성하고 식물성 유산균이 있는데 동물성 유산균은 산성에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위의 산도가 한 4 정도, 3이나 4 정도 아주 산성이 강해요. 왜 그러냐면 각종 소화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도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위액이나 이런 게 우리가 어쩌다가 트림을 잘못하거나 이러면 컥하고 하면 아주 신물이 오른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위액이거든요. 그게 신물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이 성분을 띠고 있는데 근데 동물성 유산균이 산에 약하기 때문에 약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했을 때에 약 한 90% 이상이 사멸을 해요. 위에서. 그럼 위에서 소화를 시켜놓고 장으로 넘어가서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각종 영양소가 흡수가 돼야 돼. 근데 위에서 그게 이미 한 90%, 8, 90%가 사멸되고 나면은 장으로 넘어갔을 때 장에도 역시 산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이 유산균이 동물성 유산균이에요. 동물성 유산균은 뭐냐 하면은 우유나 이런 데서 이 저기를 많이 유산균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먹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동물성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유산균 이 광고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유산균 하나하나를 코팅을 했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에 약하다는 이 특징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광고도 내보내고 그런 연구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그렇게 생성해 내고서 팔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하단에 있는 그림은 유산균.
그 저기를 이제 현미경으로 몇만 배 확대해서 촬영을 한 모습이에요. 예, 저런 형태로 생겨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또 식물성 유산균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유산균이 어디에 많아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먹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 김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호평을 받고 있죠. 영양학적으로나 맛으로나 뭐로 보면은 김치를 따라올 만한 그런 저기가 없어요. 우리 그 선조들이 아주 똑똑하고 그런 저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김치가. 근데 이거를 뭐 중국 놈들이 뭐 지네가 어쩌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죠. 일본 놈들도 그러고, 좋은 건 진짜 다 지네가 했다 그러고, 나쁜 거는 우리가 했다 그러고, 이 헛소리도 띵띵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식물성 유산균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수성이 강해요. 산에도 강하지만은 보수성이라는 건 뭔 이야기냐면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 수분을 보유하려는 그런 저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죠. 예, 그거죠. 그래서 식물성 유산균이 수분을 흡수해서 보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변이나 이런 걸 부드럽게 해주고, 장에 있는 숙변, 찌꺼기 이런 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주고, 이런 기능을 식물성 유산균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유산균은 점성도 탁월해요. 점성. 이렇게 흡착하는, 끈적끈적한 그런 이제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 장은 주름이 져 있다고 그러죠. 주름 사이사이에 숙변이나 이런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흡착을 해서 찌꺼기를 해가지고 밖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거래요. 이거죠. 그리고 식물성 유산균은 흡착성이 강해. 머리 이렇게 이 빨아당기는 힘, 이런 이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을 많이 도와주고, 우리가 잘들 알고 있는 여성분들 건강식품으로 유산균을 많이 저기 하죠. 그죠? 뭐 똥배가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변비가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유산균을 많이 이제 섭취하고들 있고 그렇고 계신데, 바로 식물성 유산균이 좋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발효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꿀에 유산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예, 식물성. 식물에서 따오는 이 꿀이다 보니까 식물성 유산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보수성이라든가 이런 점성이라든가 흡착성이라든가 이런 유산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꿀을 먹으면은 우리가 하는 게 똥배도 저기 된다 그러고 건강도 좋다고 그러고 이 숙변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변비라든가 이런 데 좋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꿀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식물성 유산균을 섭취하면은 유익균이 증가하는 거죠. 예?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영양 상태를 높여주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면, 그리고 이제 꾸준히 섭취하면은 체중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앞에도 우리가 알아봤죠. 그죠? 흡착성, 점성 이런 거, 보수성 이런 것 때문에 이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 근데 이런 저기가 유산균이 꿀에 많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많이 먹는 것도 좋아요. 채식 저기가 건강에 좋은 거니까, 우리나라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젠 크게 안 떠들어도 대한민국 코리아 김치 최고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꿀도 역시 그래서 좋다. 근데 꿀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다 꿀은 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외국의 이 저기에서는 꿀을 많이들 섭취하고 있죠. 빵에 많이 발라 먹고 있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꿀보다는 설탕이나 이런 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들은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이 꿀보다 안 좋다는 걸 이제들은 알고 계시니까, 꿀도 많이들 이젠 찾고 계시니까 큰 여기는 없는데, 아직은 그래도 이 외국보다는
아직은 소비 저기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벌을 저기 사육하는 농가에서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으면은 판매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고객들 이 궁금증도 해줄 수 있고, 건강에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민족과 식물성 유산균의 관계에서는 보면은 김치, 그죠? 예, 김치. 저긴데, 보통 식물성 유산균은 균의 종류가 한 200여 종이 되고, 동물성 유산균은 한 10여 종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식물성 유산균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더 훨씬 많고, 한 200여 종이 되니까 훨씬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식물성 유산균은 산에 강함으로 살아있고, 우리가 이 섭취를 했을 때, 위액에 한 90%가 살아있고, 그런 상태로 장에 넘어가면은, 이 장에 많이 정착을 하고, 그게 살아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물성 유산균은, 이제 그 비해서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할 건, 우리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약 1m 정도 더 길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소화 흡수에 관계가 있어요. 즉, 서양인들은 육식을 많이 하고, 우리 동양인들은 보면은 채식 위주로 많이 식생활이, 저기를 지나해 왔으니까 장의 길이가, 왜냐하면은 영양소를 섭취를 하려면은 채식은 장에 오래 머물러야 돼. 근데 동물성 저기는 장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아도 소화 흡수가 충분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따라 진화를 해온 거죠. 이게 1, 2년 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육식하고 채식 위주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많냐에 따라서 이게 1m가 더 길다. 이건 절대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차이는 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한국인은 마늘, 양파, 고춧가루, 대파 이런 자극성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산성에 강한 식물성 유산균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 양파나 마늘, 고춧가루, 대파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위액에 산이 더 강해지는 거죠.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에 동물성 유산균보다는 식물성 유산균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의 생존력은 식물성 유산균이 동물성 유산균에 비해서 300~400배 이상 강하다고 한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한두 배 차이도 아니고 300에서 400배 차이를 보인다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동물성 먹이와 식물성 먹이로 인한 소화기관의 차이가 생긴 게, 보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흡수가 잘 안 되는 식물을 섭취했을 땐 초식동물은 대개, 우리 주변에 있는 초식동물들을 보면 장이 길고, 육식동물들은 비교적 짧다. 예,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은 성인의 소장 길이가 약 6.5m, 소장이, 대장이 1.5m, 키에 비해서 약 5.5배. 그러니까 내 키가, 쉽게 얘기하면 1m다. 그러면 곱하기 5.5를 하면은 장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초식동물의 소의 장의 길이는 22배. 본인 저기에 이 길이의 22배, 57m가 정도가 되고, 말은 그 10배인 30m. 예. 정도. 저기단 얘기죠. 예. 말은 소보다는 좀 짧네요. 그죠? 돼지는 16배. 육식동물인 고양이는 몸 길이의 4~5배. 2m 정도 짧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의 길이로 볼 때 사람은 육식과 초식, 그 중간 정도. 예. 중간 정도,
길이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그 우리 일본의 내부 구조를 제가 일부러 좀 넣어봤어요. 왜? 꿀에 대한 걸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저기 하시고. 그래서 보면 꿀벌은 식물성 유산균이 필요하다. 뭔 얘기냐면은 보면은 토종벌하고 서양종벌하고 토종벌 대비 보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토종벌을 100으로 봤을 때 서양종 저기가 차이가 있다 그거죠. 그 유산균하고 프로테오 이 박테리아 이 저기거든요. 장내 세균. 요거는 저 농진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농진청에서 저기 한 건데 이 농진청에서 해낸 저기 연구한 자료인데 락토바실릭스 균이 토종벌은 좀 작네요. 그죠? 예, 보면은 프로테주로 락토코코스는 토종벌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서양종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비피도 그 박테리움이라는 거는 저기가 더 훨씬 많네요. 서양종이. 그리고 파라락토 바실러스균은 이것도 서양종벌이 더 많아요. 예, 근데 단 한 가지 락토코코스라는 게 이게 서양종에는 없는데 동양종에는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 차이가 무지하게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 저기 있고, 리코레델라. 예, 요건 뭐 많은 차이는 안 나고, 그리고 나이제리아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서양종이 더 많네요. 그런데 대장균, 이게 토종벌에는 적인데 양봉에는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대장균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대장에 있어야 되는 균인데 이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우리가 배탈이 나거나 그러죠. 예. 그래서 기타 저기로 보면은 이 토종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꿀맛이 틀리고 꿀의 성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더 많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 토종벌 보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거나 그러진 않고 보편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장내 세균의 종류별 숫자로 보면은 유산균이 토종벌이 7종류, 서양종엔 8종류, 그리고 프로테오 박테리아는 14종류, 토종벌이 하나 정도 더 많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기타 저기고 뭐 거의 큰 저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예. 그런데 숫자로 봐서는 그렇다 그 얘기죠. 예, 한번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꿀맛의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락토코코스 라티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유제품 생산을 위해서 종균 널리 이용되는 그런 유산균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서양종에는 없는데 동양종에는 이런 게 있다 그거죠. 예, 이것도 그렇고 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토종벌에는 있는데 서양종에 이런 게 차이가 난다 그 얘기예요. 이건 보면은 이제 이 내장에 서식하는데 항생물질 생산도 하고 젖당 뭐 이런 거, 예? 이 장내 균총 조절도 하고 이런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저기가 항암 작용 뭐 이런 거 비타민 생산 이런 저기를 작용을 해주는 그러한 균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게 토종벌에는 있으니까 도움이 더 많이 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꿀벌의 실종을 연구했을 때에 어떤 저기가 있냐 하면은 지금 현재 첫째 이상기후, 기후변화죠. 지구온난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게 왜 저기냐면은 즉 쉽게 얘기해서 온대지방에 살던 저기하고 이 열대지방에 살던 게 갑자기 변화를 주면은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둘째 환경오염. 각종 미생물이 오염이 돼요. 꿀벌이 미생물,
하고 절대 관계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오염되면은 벌한테도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충해나 기생충, 유익균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가 비슷하게 공존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유익균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유해균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 평균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음식이 썩거나 발효가 되고 부패가 되는 차이는 바로 그 차이거든요. 부패가 되는 거는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부패가 썩어버리는 거고, 저기 해서 발효가 되거나 이런 숙성이 되는 거는 유익균이 비율이 약간 더 높아지니까 이게 저기가 돼요. 이 좋은 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이 돼요. 이게 유익균이 부족해서. 예. 그리고 다섯째,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살충제 성분이 자꾸 축적이 돼요. 이거는 자꾸 잔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기거든요. 우리가 농약을 지금은 농약들을 어디 사용하면 안 된다, 어디는 써도 되는데 어디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이 저기가 돼 있죠. 그죠? 그런데도 이 성분이, 살충제 성분이, 이거는 자꾸 축적이 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축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꿀벌이 사라지면 모두들 알고 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거. 더구나 이 양반 너무 잘 아는 분이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저기를 예언을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요인은 이런 부분들 한 5가지, 4-5가지 정도, 이상기후, 환경오염, 병충해, 그리고 바이러스 출현, 새로운 바이러스, 그리고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이런 살충제 성분이 자꾸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없어져야 되는데, 약을 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반감기가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자꾸 축적이 된다는 얘기죠. 반감기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물이 이런 거를 흡수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 화분, 꽃가루나 꿀에 이런 저기에 자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살아남는 거죠. 예. 그래서 미생물 항생제, 우리가 미생물하고 항생제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은 이 미생물이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항생제를 만드는데, 예. 항생물질을 만든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주는 미생물들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죽이기 위해 한 것인데, 이게 자꾸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꿀벌이 채집하는 천연 항생제예요. 예, 이런 건 이제 벌집에 이거를 이제 벌들이 자기 저기 주변에 자꾸 갔다가 이렇게 발라놓거든요. 그러면 곰팡이균이나 이런 각종 병원균, 이런 게 애벌레 이런 저기가 진드기라든가 이런 거를 막는 방어망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자꾸 채취하기도 하고 이 프로폴리스를 이 얘네들이 수집하기도 어려운 여건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슈퍼바이러스도 생겨나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꿀벌들이 환경오염으로 자꾸 사라지고 있어. 저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벌들이 자꾸 사라지죠. 이게 이제 오염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면은 식물이 오염이 되거든요.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식물이 생존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꿀이나 꽃 같은 데에 어떤 유해 물질이 같이 이렇게 혼입이 되고 이러다 보면 벌들이 꿀을 먹고 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는 그게 이제 과일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면은 모든 게 다 같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벌한테는 환경 변화가 어떠냐면 먹이의 문제, 꿀과 설탕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먹이고 있고, 예전과 꽃이 달라요.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꽃도 달라졌어. 그러면 물이 또 달라졌어요. 물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파라든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혼란이 와요. 이런 게 자꾸 누적이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사람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벌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바람, 구름, 상가들 모든 환경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여건이 되면은 사람보다 더 연약한 곤충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도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했고, 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매연이라든가 이런 각종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서 기후가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슈퍼바이러스가 생겨서 낭충봉합 부표병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자주 오고, 질병이 오면은 아주 예전 마냥 조금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벌한테는 먹이의 오염이 아주 심각해요. 예, 화분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꿀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 화분과 꿀은 꿀벌이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되는 먹이원이거든요. 이게 오염이 된다는 거는 벌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측 그림 보면 죽어가는 지구 이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먹이원의 순환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미생물이 땅 속에 있어요. 이렇게 땅 속에 있으면 미생물을 식물이 풀이나 이런 게 1차 생산을 해줘. 이걸 먹이로 해가지고 1차 생산을 하면 벌이나 나비, 풀무치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부터 미생물이 문제가 입으면 얘네들부터가 타격을 받게 되죠. 예. 식물이, 이 풀이나 이런 식물이 타격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여기에서 생산된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흡수하고 그걸 먹이원으로 삼고 있는 1차 소비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2차 소비자들도 또 역시 타격을 받아요. 예. 참새라든가 이런 새라든가 이거는 이제 이런 거 풀무치도 잡아먹고 각종 곤충도 잡아먹고 이런 거 유충이나 이런 걸 해서 잡아먹고 사는데, 예? 뱀은 개구리라든가 이런 걸 잡아먹고 사는데 거기에서 타격을 입으면은 역시 또 저기 돼요. 가장 저기한 매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저기한 고양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3차 소비자들도 치명적인 타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가 순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꾸 순환이 돼서 여기에서 보면 매나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잡아먹고 배변을 하게 되면은 다시 땅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미생물이 그거를 분해해 가지고 먹고 살고 증식이 되고 그러면 또 다시 풀러가고 이렇게 또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어때요? 여기서 생산해낸 게 결국은 올라갔다 얘도 타격을 입고 똥이나 변이 이게 오염이 된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오면 다시 미생물한테 또 타격을 주고 자꾸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이런 순환 과정이 자꾸 악화되고 있는 거죠. 파괴되고 있는 현대 환경 요인들 잘 아시잖아, 그죠? 예, 각종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면 이게 구름 저게 해가지고 비가 내리면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렸다 비가 해서 물 저기 하면은 그걸 먹이원으로 해서 동식물을 또 저기 하다가 또 먹고서 또 하면 또 가고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연도 이렇게 하고 쓰레기도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침출수라고 그러죠. 이게 해가지고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오염을 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게 자꾸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염된 비가 내리고 비가 그 비를 먹고 자란 풀을 소나 돼지 뭐 이런 각종 그 이 사람 이런 적에서 또 벌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섭취를 하고 그게 또 사람한테 갔다가 또 그 해면은 여기에서 그 이 각종 그 오염원으로 갔다가 또 다시 계속 순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이 그 시작은 사람도 각종 세포는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생물들이 오염이 되면은 생존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죠. 힘들어지죠. 예. 그러니까 미생물의 역할이 그 정도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보면 그렇죠. 토양과 농작물 이 미생물이 제대로 좋은 유익한 미생물이 생존해야 되는데 그게 오염이 되다 보면은 못 살아남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면은 자꾸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순환 과정에서 자꾸 악화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벌들도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아주 우리가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자연을 좀 더 아끼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미생물이 이 정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벌하고 미생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벌하고 미생물은 아주 심각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미생물 한두 가지가 영향을 사람한테는 큰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진 않지만은 벌한테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약하니까. 예. 근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람도 나중에 가면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연도 보호하고 이럴 필요가 있고 꿀이나 이런 것도 미생물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농축꿀이나 이런 이 사양꿀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없어요. 생존에 남을 수가 없어. 열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소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래서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축을 시키지 않고 자연 숙성 꿀을 뜨게 되니까 미생물이 살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토종꿀이 미생물이 살아 있으니까 좋은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